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 따뜻한 식사 함께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을 모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근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는 분이십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아니 요즘 뭐 활약도 대단하시고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임위 배분 또 충돌도 있었고, 자, 이 원내대표 맡으시면서 이번 국회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대한민국 국회가 이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의 네. 구조이라면 대한민국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 이 비교섭단체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여러 네.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비교섭단체가 끼어들 틈도 없고 또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심정이라서 네. 뭐 제일 답답한 게 국민들이시겠습니다만 저희 정의당도 국회 본청에서 정말 답답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또 청취자분들도 그런 마음이 강하실 텐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미래통합당도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21대 국회를 바라보면 거대 정당,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다 차지하고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좀 중재할 역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은 네. 지난 20대 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민심 네. 그대로의 국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거고요. 또 네. 그런 측면에서 비례이성 정당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뭐 우리가 꼼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꼼수 위성 정당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제 네. 그런 정치가 다시 소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구청장으로 이제 기초단체장으로 계실 때하고 또 국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은 네. 본인의 권한으로 실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또 네. 실행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성과가 실패하기도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네. 역시 국회의원은 본인이 직접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입안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더 어떤 의미로 보면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나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주신 뜻이 계시고 네.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특히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기초단체장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배 원내대표께서 나와주셔서 상당히 저는 감회가 또 남다른 것이 배선장이고 배 원내대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쌍배입니다. 네. 네, 뭔가 일을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역구는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시지만 좀 막중한 또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또 기대할 텐데, 네. 남동 구민분들에 대한 뭐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2014년도에 제가 약 1,000표 정도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까워해 주셨고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많이 학수고대 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역시 또다시 낙선을 해서 한편으로는 좀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또 이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그런 실망감을 또 회복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정치인 배진교를 바라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남동 국민도 보시고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보고 있으니까요.
정의당 원내대표로 맹활약을 또 부탁드리고 참 뭐 이제 지지층에 따라서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뭐 사실상 전부 다 가져가는 셈인데 네. 이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민주당이나 네. 미래통합당이나 양보할 수 없었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네. 대결이 가져온 결과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여석에 달하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 그리고 그 뜻은 곧 개혁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제대로 완수하라고 하는 의미로 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그래도 견제할 수 있으려면 네. 법사위원장은 본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측의 명분 싸움이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18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가능한 또 시나리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뭐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거는 20대 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건 네. 분명하게 발목 잡기다.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 입장 속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못 가져오더라도 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양보를 안 해서 힘없는 약자다라고 네. 하는 이제 코스프레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쟁이 민주당을 만들고 싶었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일단 이 당이 이렇게 싸울 것 같았으면 법사위원장을 제3당인 정의당이 가져가는 건 어땠을까요? 그동안 국회 갈래가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원장 배분이라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기대하는 바로는 22대 국회에서 저희 정의당이 꼭 반드시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네. 이런 파행적인 국회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해법은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 또 법사위의 권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것은 양당이 협상을 하는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계속 변죽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사위 분리해야 된다. 네. 또 권한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그런 법사위 분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법사위원장을 뭐 1년씩 하느냐 아니면 네. 2022년 대선 때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만 네. 논의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또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네. 사실은 놓치기 싫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다 가져가게 된 만큼 네.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 또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음.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늦추거나 아니면 네. 깔아뭉개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나 체계를 심사를 해서 변경을 해버리면 원래 의도대로 네.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법사위의 분리를 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9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용인에는 정의당 지역구가 없어요. 배 원내대표님께서 경기도 용인에 정의당 지역구를 하나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조만간 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문의와 부탁까지 해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반환되거나 환불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3차 추경에도 등록금 반환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네. 현재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 또 이과 관련된 국회 내에서의 활동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3주 전에 이제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네. 학생회 간부들 그리고 단체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미 이제
총선을 치르고 있는 기간이어서 네. 이게 잘 언론에 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이제 개강 시작부터 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 해 왔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제 무시된 채 네. 사실은 개강을 한 상황이고 음. 결국 1학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 동안에 네. 어쨌든 정부의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지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3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의 등록금을 냈는데 네. 결국은 통신대나 사이버대 수준의 강의만을 받지 못했다면 네. 당연히 등록금을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학생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생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회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네.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이겠죠. 아. 그런 참여도가 저기 경남이나 창원 쪽에 있는 대학생들은 교육부까지 네. 걸어서 우리 대학생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들께 홍보도 하고 도보로에서 교육부까지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네.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심지어는 혈서까지 네,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럼 혈서라도 써야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대학생이 혈서까지 써서 이 정부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또 지난 5월 달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도 국민들도 75%가 등록금 감액이나 또 일부 네.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셔서 네. 정의당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과연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는 게 맞냐. 네. 그래서 어쨌든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반영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된 거죠 지금.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네네. 추경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는 16분의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촉구 결의안을 일단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촉구 결의안이 뭔지를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있을 텐데 이건 발의와 법안을 발의하는 거가 촉구 결의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안 발의는 이제 구체적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들을 쭉 밟아야 되지만 네. 결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네. 국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아서 네. 결의안이 통과되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3차 추경 예산에 네. 그동안에 있었던 대학 혁신 사업으로 반영돼 있던 8,400억 중에 약 560억 가량을 삭감한 채 추경에 반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3차 추경에 좀 반영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경 예산안을 내게 된 거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러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등록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1차적으로 대학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학은 대학마다 이제 재정 상황도 다르고 네. 또 특히는 이제 코로나 국난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도 일부 책임 있게 나서서 대학과 함께 책임지는 게 낫겠다라고 네. 하는 좀 판단을 저희 정의당이 한 거죠. 실제 이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네. 온라인 수업을 정부가 권장해서 이제 대학이 또 협조한 측면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한 사례가 네. 1차 추경 때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립 유치원에 네. 원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원생들을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원비는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낸 경우도 있고. 낸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 아이를 원에도 안 보내는데 원비를 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네. 원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대학보다 사실은 유치원이 훨씬 열악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그렇죠. 또
프리랜서로 또 활약하고 계시는 또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시기 활동하고 때문에 계시는, 네. 이분들의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50대 50 매칭으로 음. 사립 유치원이 반환할 경우에 네.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써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학이 현재 적립금이 많은 대학의 경우도 있지만 네. 지방으로 갈수록 되게 어려운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또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아니 그거를 왜 대학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냐라고 또 비판해 주시는 목소리도 계셨어요. 지금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7019님께서 마침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교수들 월급 50% 반납하고 각 사립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네. 지불해야죠. 그동안 대학들의 땅 투기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대학이 나서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네네. 만들어졌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 상황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위기 또 네. 국난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줬는데. 줬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또 경제 위기에 있는 기업들, 네. 또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용직 프리랜서에 있는 분들의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용 유지 기금도 엄청나게 지금 대폭 네.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만 네.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을 지금 정말 학자금 대출에 더군다나 요즘 알바 자리도 없어서 알바도 못 하고 있고 특히는 대학교 근처에 지금 월세방들을 다 얻어놓고는 있는데 수업은 네. 안 되고 있지. 또 그 자취방에 지금 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네. 월세는 또 내야 되고.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또 마음은 안 편하고. 네. 네.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려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네. 말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학재단의 경우에 네. 정말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그다음에 아까 의견 주셨듯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네. 대단히 뭐 적립금들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학은 더 과감하게 네. 이번 기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네. 보여줘야 되고. 원내대표님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등록금 반환이 중요하다면 뭐 학교들과 또 뭐 국회에서 만남을 가져서 또 얼마만큼이나 감당이 가능한지 또 언제를 대상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번 1학기를 할지 아니면 2학기에 뭐 특별 장학금을 할지 이런 걸 논의한 자리는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자리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네. 우선적으로 대학 정부와 대학 네. 그리고 대학생이 함께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데 대학은 법적으로 이걸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고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사실은 대학이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입법조사처에 알아보니까 네. 재난 시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해도 된다.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도 제가 받아놓은 바가 있어서 네. 대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소극적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해야 대학도 사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의 예산을 정부가 이렇게 반영을 할 테니 네. 자세한 거는 그러면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도 약간은 소극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학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네요. 분명히. 뭐 다행스러운 것은 네.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네. 통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이미 삭감된 부분을 1차적으로 약 767억 정도를 증액시키고 네. 또 1,950억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증액을 해서 지금 2,720억 정도를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네. 만약에 이제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추경 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네.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충분하게 네. 반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원의 대표께서 워낙 학생들 편에 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제가 중간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데 2743님 정의당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약자 편에 서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7830님은요. 배진교 원내대표님 인천 남동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큰 일꾼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택시 문제에도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9088님 배진교 원내대표님 말씀도 잘하시고요. 앞으로 쭉쭉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가지고 계시는데요. 김순희님. 얼굴도 미남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화이팅. 박석홍님, 정의당 의원님들 힘내세요.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날 머지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뿜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돼서 좀 서둘렀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것도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애정을 쏟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네.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인국공 논란, 네네네. 인천국제공항공사 네네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난리냐라고 나오는데 참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에 대해서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지난 월요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입법 발의가 됐다가 네.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입법이 취소가 되었고 네. 7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발의를 못한 적도 있고 발의를 했으나 법안 발의를 취소해서 무산된 경우가 7차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네.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이 없는 네. 대한민국으로 가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선진국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21가지 유형에 있어서의 차별을 하지 네. 말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고요. 대표적인 유형을 좀 몇 개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장애인인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거나 아니면 네. 가족인 경우에는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텐데 네.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취업, 특히 이제 교육의 경우에도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 네. 일상 속에서도 분명한 차별이 사실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고 있는 보도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불편함은 못 느끼지만 네. 보행약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그렇습니다. 턱이라도 네. 그 턱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장애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장애인들과 장애인 또 이해 당사자들이 느껴야 될 고통과 어려움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많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인권과 저임금 문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 여성들 네. 가정폭력이나 또 최근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한 이유로 네. 한 군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전역 이런 성 정체성을 둘러싼 불이익도 이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만으로 네.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차례 시도를 했는데 7.8기죠. 8번째는 반드시 좀 결실을 이루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앞으로 좀 몇 차례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배원의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